자기가 선택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느 학교 학급 대표의 해의에 4개 학급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1명씩, 각 학급에서 2명씩 이렇게 차출됐습니다. 이 8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을 때 4명의 부회장이 같은 학급의 회장이 바로 옆 오른쪽에, 그러니까 회장 오른쪽, 부회장 왼쪽. 그러니까 두 사람 자리 바꿀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학급이 8명이지만 4명으로 취급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뭐요? 원형으로 나열하는. 그 원순열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 원순열도 직순열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n오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n 팩토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n 팩토리라는 의미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직선 나열할 때 첫 번째 기준 하느냐, 두 번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지? 한 사람 기준하고 나머지 나열하는 방법이 n-1 팩토리얼이란 말이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기준하는 방법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n을 가지니까 곱하기 n에서 n팩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형은 뭐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원형은 기준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해전함으로 해서 같은 거니까. 어디를 기준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하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n-1팩. 그게 이 원순열이 수락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원형이 될 때도 있지만 원형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 탁자에다가 3명, 여기 2명, 요거 2명, 요 3명 앉힐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그럼 이거 기준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는 얘기죠. 그럼 요 사람 해도 되고 요 사람 해도 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단 말이지. 그러면 한 사람 기준하면 나머지 몇 사람입니까? 9명이죠. 9팩토리얼. 기준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 5가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틀에 맞춰서 원순에 무조건 n-1 팩토리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걸 우리는 유념하시고, 예. 자, 이 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급에서 2명,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자리 바꿀 수 없으니 만약에 회장, 부회장 인접한다 할 경우하고 이거랑 다릅니다. 반드시 뭐예요? 회장은 부회장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회장, 부회장 자리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학급에서 네 학급 맞죠? 네 학급에서 1명씩. 그래, 네 학급을 그렇게 2명을 묶어서 원형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1팩 이래 되겠죠. 왜요? 묶어가지고 한 기준하면 나머지 3사람은 직순열이 된다. 나머지 3학급은 직순열이 되면서 자리 바꾸는 한 가지밖에 없죠. 반드시 회장은 부회장 오른쪽에 가야 되니까 요 한 가지다 해서 6가지 되겠죠. 3팩.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용한 문제. 하여튼 이건 요번에 2023년도 전학기 EBS 특강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 너무 진짜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보고 또 반복해서 봐요. 확실히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예, 기도하고 다시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에 한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확실하게 이런 게 딱 나오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에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에 왔다가 C로 갑니다. 그런데 이 C 지점이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말이죠. 그러면 갈 때는 C를 지나지 말아야 되니까 예, 여기서 잠깐 우리 조금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열 조합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건 점수 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판 모양의 길이 있다고 하면 꼭 우리 여기서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복수순절인 복수순절인데, 자, 이렇게 한번 잘라줘 볼까요? 자,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간다 했을 때, 이때는 뭐예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가가, 예, 4개입니까? 4개. 4개이고, 세가 몇 개요? 또 세도 뭐요? 예, 세도 4개입니다. 가로 4개, 세로 4개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나열할까? 가가, 세, 갓세, 갓세. 뭐, 이게 곡조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작곡도 순절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8개는 나열하는데, 8개 나열은 똑같은 가로 4개 갖고, 세로 4개 같은 복수 순절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이 방향에 대한 대각선 모양. 만약 이렇게 자른다면 A에서 B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이 점을 지나서 가든가 동시에 지날 수 없습니다. 이 2점 다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점을 지나는 방법과 이 점을 지나는 방법들 사이는 배반이야. 동시에 지날 수 없다? 그 배반은 더 있잖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 걷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걸 인식하시면서 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갈 때 C를 지나지 않으니까 이 C에 대한 대각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요 방향, 요 점과 요 2점이 있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갈 때는 이 점을 지나든가 이 점을 지나든가 2점 중에 한 점을 지나야 되고 동시에 지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P라고 이걸 뭐요? Q라고 하자. PQ. 그러면 여러분들 갈 수 있는 방법은 A를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로 갔다가 돌아올 때 C 겁니다. 아니면 A를 출발해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요거와 요거 사이는 합의 법칙, 배반입니다. 배반. 그렇죠? 요들 사이는 뭐요? 고배 법칙이다. 컬테이션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기억이라 하고 이걸 리얼에 할까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가로 하나, 세로 하나 2개의 길을 가야 되죠. 2팩 오바 1팩 1팩 되죠.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P에서 B까지는 가로 3개, 세로 2개. 몇 개요? 5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똑같은 길 몇 개? 3개, 2개 갖고. 맞죠? 그 다음 B에서 B까지 가는 방법 가로 2개, 세로 3개. 예, 역시 5개의 길을 가야 되는데 2개, 3개죠. 2팩, 3팩. 자, 그러면 계산하고 갑시다. 요거 4. 요거 뭡니까? 2가 돼요. 10되죠. 요 10 곱하기 10, 100에다가 요 뭐요? 200이 되겠네요. 200. 자, 그 다음에 자, A에서 Q를 지나갑니다. 자, 요 내려가면 세로 2개밖에 없죠? 예, 그럼 2팩 오바 2팩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가로 3개, 세로 하나. 몇 개요? 5개. 맞죠? 5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같은 길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5팩 오바 2팩 3팩이 되죠. 그리고 1 되고 요거 5가 되고 10. 그럼 얼마입니까? 50. 맞죠? 5가 되고 요거 4, 10 되니까. 그래서 이들 사이는 뭐예요? 배반 사건이 케이스와 케이스. 한 세트 안의 원수다. 쉽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0 더하기 50 해서 250까지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예, 24번 해봤습니다. 예, 25번은 이양정리. 또 이 모든 것들이 복수순절이에요. 예, 우리 물맷돌에서는 가장 순절적으로 강조한 것이 복수순절로 거의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교과 과정과 차이점이 왜 선생님이 그래 합니까? 책대로 하면 되지.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훈련도 받고
또 학생들 지도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고 계속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 이항 정리도 이 책이처럼 N combination R로 하면 계산 어차피 해야 다시 해야 돼요. 종국에는 그 계산이 와야 된다. 그 계산 과정에서 너무 학생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경우는 봤어요. 2x 더하기 x분의 6제곱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2x라 하는 물건하고 2x분의 1이라 하는 두 개의 원소를 중복해서 몇 개를 뽑는다? 6개를 뽑을 때 2차가 되려면 이걸 많이 뽑아야 되죠. 그죠? 이걸 많이 뽑고 이거 곱해가지고 2차가 되려면 요거 4개 하고 요거 2개 하면 되겠네. 4차 2차분일 테니까. 아, 선생님 어떻게 그래 빨리 쳤습니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학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그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아니고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정계식 x제곱의 개수는 아주 쉽게 갑니다. 몇 개요? 606개를 뽑는데 똑같은 2x를 몇 개? 4개 뽑고 400. 그 다음에 다른 같은 2x분의 1을 몇 개? 2개 뽑는 복수순절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 계산하면 되죠. 요거 땅 떨어지고 5, 요거 3, 3, 5, 15, 2의 제곱, 4승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남네? 4. 요거에 x 4, x 자수분 x 제곱. 그 답은 뭐예요? 15 곱하기 4. 60이 되겠는데? 예, 60이다. 60이죠? 예,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책들 6 combination R에 뭐 2x의 R 제곱에 2x분의 1에 6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저는 벌써 50년 전에 학생들 지나면 다 거쳐봤어요. 알면서 틀리더라고. 여러분 바로 하세요. 예. 이제 확률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와 노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확률할 때는 반드시 때까지가 전공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확률은 전공간분의 내가 바라는 공간이에요. 확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N 오메가 전공간은 공 몇 개 있어요? 2개, 3개, 4개 하면 9개네. 9개의 공에서 몇 개를 뽑는? 예, 3개 뽑는 게 전공간이에요. 그 combination 3. 이거 바로 계산합시다. 이건 뭐요? 9팩 오바 3팩. 여러분들 조합도 여러분들 꼭 복수 순서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 combination 3은 9개의 물건에서 3개를 뽑는 거하고 나머지 남은 6개를 같은 걸로 보는 복수 순절이에요. 그러니까 9팩 오바 3팩 9 빼기 3 하면 뭐예요? 6팩이다. 이거 된 거죠. 이거 딱 띄고 9, 8, 7까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3팩 6이죠. 3, 3은 9, 이거 얼마요? 4. 그래서 12 곱하기 얼마요? 7. 이게 전공간이에요. 그렇죠? 84가 됩니까? 여기 일단 놔둬봅시다. 그 다음에 확률 공간은 뭐냐? 확률 공간은 이는 때 3개의 공의 색이 모두 다르다 하는 말은 색깔이 3개 종류예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 하나 뽑고 파란 거 하나 뽑고 노란 거 하나 뽑으면 되죠. 빨간 거 몇 개 있어요?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파란 거 몇 개 있어요?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노란 거 몇 개 있어요? 4개 중에서 하나 뽑는다. combination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PE는 N 오메가 전공간 분의 확률 공간 되겠죠. 전공간이 12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4. 12 떨어지고 답은 뭐요? 7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확률 공간은 반드시 때
까지가 전공가이고. 자, 이렇게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27번은 이제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교재를 편집할 때 앞쪽 부분은 거의 기본 예우제, 예제 아니면 기출 그 레벨 1의 문제를 뽑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회 하고 있는데 5회 넘어 6회, 7회, 10회 넘어가면 레벨 2, 레벨 3 들어가요. 진짜 엄청난 문제예요. 저는 EBS 교재 집필하신 선생님들이 참 머리를 많이 썼었다. 참 애썼었다. 오히려 내가 문제 풀이하면서 죄송스러워요. 내가 그런 문제 못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경의를 포함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 비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그 단원에 대한 전체 DT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특히 레벨 2, 레벨 3 가면 참 놀라운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금 이제 초장에 앞에 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단 한 단 공부하면서 뭘 인식해야 하냐면 그 문제 답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만드는 근본적인 DT, Definition Theorem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 해 한 해 풀면서 거기 여러분들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지금 통계인데요. 통계. 자, 이게 뭐냐? 두 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스몰 a, b라 할 때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를 했단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확률이니까 그리고 떨어져 있는 변수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은 1에서 6까지 수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었냐? 전공가는 우리 말로 적지 마세요. 전 세계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대로,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각 나라 학생들이 수학의 언어를 보면 다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간을 찾아내야 돼요. 예, 전공간이 뭐냐? 오메가. 전공간을 S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책에서 그랬는데 오메가라고 쓴 게 좋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전체 다 모든 원소, 예, 모든 경우의 수단 말이죠. 이 전공간은 자, 두 개의 주사에 나오는 스몰 AB 페어들의 모임으로서 그렇죠. 근데 이 AB는 다 뭐예요? 주사위는 뭐예요? 눈이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원소가 집합이 된 말이죠. 그럼 당연히요. 이때 된 N 오메가는 전공간은 바로 집합의 컬테이션 프로덕트예요. A의 원소가 몇 개예요? 6개 곱하기 6개 36개다. 이게 인전공간이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프로바빌리티 X가 2에서 3 확률 변수 X는 뭐예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에 관한 얘기죠. 자, 확률 변수 X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프로바빌리티 X가 있는 데를 한번 적어볼까요? 2보다는 크기나 같고 3보다 적기나 같을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확률은 디스크리트 이산 확률 분포단 말이지. 그러면 2와 3 사이 이산 확률은 두 개밖에 없다. 2와 3이단 말이죠. 프로바빌리티 X가 2가 되든가 아니면 프로바 X가 얼마요? 3이 될 확률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 한번 X가 2가 확률 변수 X가 2다. X가 2가 될 경우에 확률 공간이죠. 그 경우에 확률 공간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제 앞에 A가 B입니다. 자, A와 B가 되는데 그 A, B 페어가 어떻게 표현돼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A가 1 되면 그 나머지는 모든 수들. 그러니까 A가 1은 될 수 없지. 2가 되면 B가 얼마입니까? 자, X가 2가 되면 2 나누기 3 하면 뭐예요? 자, A, B를 할 때, 자, 보세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목선 제로고 나머지 뭐요? 2가 되죠. 나눌 줄 몰라요? 이죠. 과학주에 초등학교 실력을 모르니까 좀 답답해 하는데, 그 다음에 2를 4로 나눈 나머지도 뭐요? 2가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목선 제로고. 또 2를 5로 나눈 나머지도 2를 5로 나눈 나머지도 뭐요? 2 되지. 나머지 그대로 오잖아. 목선 0.5 되지만 그 숫자이고 뭐 나머지가 X를 했단 말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2로 다 끝내. 2를 3 나누면 나머지, 2를 4 나누면 나머지, 2를 5로 나누도 나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6으로 나누면 뭡니까? 나머지가 2 맞죠? 맞죠? 예. 2를 6으로 나누는 나머지는 역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러면 5를 3으로 나누면 5 나누기 3 해보세요. 몫이 1이고 나머지 얼마요? 2 되잖아요. 5를 3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보고, 예. 6을 그 다음 뭐예요? 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제로 되잖아요. 6을 3으로 나눠야 나머지 뭐예요? 6, 4. 잘 하시네요. 6을 4로 나누는 나머지 2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6 나누기 4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 얼마요?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률 공감이게 하나, 둘, X 2가 될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probability X equal 2가 될 확률은 말 그대로 전공간이 얼마요? 36개 중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6분의 1이라 이래 쓸 수 있겠죠, 그죠? 이해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우리는 일단은 기억을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자, 찾아봅시다. X가 3이 될. 자, A를 B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될 경우. 아주 재밌죠? 예. 자, 이래 될 때, 자, X 이퀄 3입니다. 자, 이퀄 3이 될 확률, 경우의 수는 A, B 피아들의 모임으로서. 자, 그러니까 일단 3을 스타트 해야 되겠죠? 아까 나머지 1을 했으니 2를 스타트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3 나누기 뭐예요? 4. 그렇죠. 4. 그 다음에 3 나누기 5. 예. 3이다. 나머지 3입니다. 예, 목식제로. 그 다음 뭐예요? 3 나누기 6. 그 다음 또 없겠어요? 없겠지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때 probability. X가 3이 될 확률은 전공간 36개 중에 뭐예요? 3개. 얼마입니까? 12분의 1. 요거 얼마요? 니은. 따라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probability X가 2보다는 크기나 같고 3보다 적을 확률은 6분의 1 더하기 얼마요? 12분의 1 해서 12분의 3. 그럼 뭐 얼마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맑게 하면 겠죠, 그죠? 이런 걸 자꾸 잘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마지막 단원들이 정규분포예요, 사실은. 이 정규분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초장부터 우리 통계에 대한 얘기는 확률 통계에서 순열 조합하고 확률을 반으로 네 문항 뽑고 나머지 네 문항 무조건 통계 다 뽑았습니다. 제가 이제 일평생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일 마지막 학생들한테 발목을 잡는 게
통계 부분에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통계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 여러분들 인식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average x가 15, x 제곱이 55일 때, 여러분들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꼭 아셔야 돼요. 이산확률 분포는 반드시 중요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예, average x는 시그마 xi pi입니다. 이 x라죠, 그죠? 그다음 분산은 뭐냐? x의 분산은 average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시월이에요. 여기 조금 스탠디드 확장해 가면 어떤 성질이 나오냐 하면 average ax 더하기 b의 평균은 뭐냐? 뭐요? a의 ex에다 더하기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variation 분산 ax 더하기 b의 분산은 뭐냐? a 스퀘어의 vx입니다. b도 관계없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잘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x가 5일 때 요거의 분사이다. 여러분들 당장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요거 합시다. 요거 이 사실에서 뭘 끌어낼 수 있습니까? 2배의 2x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15였습니다. 여기에서 average x는 3 넘기면 12, 6이 되네. 6. 우리를 스타 다시를 합시다. 그죠? 목적이 요겁니다. 요거. 자, v 분산 2배의 x 더하기 3이죠. 이놈은 뭐야? 아까 요 성질에 의해서 2의 스퀘어의 vx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vx는 아까 요 성질에서 4배의 average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4배의 x 제곱의 평균은 줘놨죠? 예, 55 줬습니다. 빼기 x의 평균은 얼마야? 아까 다시 해서 6의 스퀘어다. 아주 쉽죠. 56의 자성 빼고 계산하니 76이 나옵니다. 76이다. 그래서 3번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서 발생되는 이 문제의 근본 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피니션 세오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잊지 않도록. 29번은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확률배 x가 평균이 12인 정규 분포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 정규 분포다 했어요. 있는 대로 적어요. 노멀. 평균이 얼마요? 12. 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 없죠? 시그마 스퀘어 오브 x 합시다. 그죠? x의 분포 여기 따라요. 이때 probability x가 8에서 10까지가 a고 12에서 16까지가 b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그러면 반드시 연속 확률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의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댄스 펑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연속 변수, 확률 밀도 함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평균을 대칭축을 하는 양변의 면적이 같아요. 양쪽 면적이 0.5, 0.5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다른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이 이 주어진 조건 요거 줘서놨으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요거는 댄스 펑션, 확률
밀도 함수를 편의상 y 컬 fx를 합시다. fx를 하면 요놈은 평균이 12에 대한 대칭으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으니까 일단 이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여기 x입니다. 요렇게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이게 y 컬 fx입니다. 요 대칭되는 이 점이 바로 뭐요? 평균 12다 이 말이죠. 놓고 이제 여기 한번 보요. x가 8에서 10, 여긴 8, 8에서 10이죠. 8입니다. 여기 8하고 위로 가면 얼마요? 16이 되죠. 16. 여기 요 위치하고 요 위치 같습니다. 요 위치가 요 그림 요 16 같은 위치예요. 8에서 10. 8에서 10 중간이네. 요거 중간이 뭐요? 14. 그러니까 요때 요 면적과 요때 요 면적이 같겠지,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x가 8에서 10까지 8에서 10까지 면적이 얼마요? A 요 A를 합시다. A. 요즘을 A를 하자. A. 그다음에 12에서 16. 12에서 16까지 면적은 12에서 16까지 면적은 그 보세요. 예. 12에서 16까지 요 면적이 B죠. 요 전체 면적이 그죠? 그러니까 요거 더한 거예요. 여기 뭐요? B다. 그런데 10에서 12까지 면적과 16보다 큰 면적이 뭐요? 값으로 항상 예, 됐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 A 일단 요 면적이 A고 여기 요 전체 면적이 B입니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것은 지금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목적이 자, 한번 봅시다. probability. 자, probability. x가 10에서 12. 예. 요 값은 항상 요거하고 16보다 큰 거 하고 계산하면 돼요. 자, 10에서 12. 10에서 12까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10에서 12까지 면적은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요? 이 전체 그 B에서 A 빼면 되네.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서 요 면적은 요 면적을 합쳐가지고 요 면적을 B를 했는데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예, 요 놈은 여기 자, 요 놈은 10에서 12까지 면적과 12에서 14까지 면적이 같죠? 그렇죠. 12에서 14까지 면적이 같습니다. 자, 요 놈은 10에서 12까지 면적은 probability. 자, 요 면적은 12에서 16까지 면적에서 요 면적 뺀 거네. 예, 그렇죠. probability x가 12에서 16까지 면적에다가 그렇죠. 10에서 16까지 면적에다 빼기 하기를 probability 지금 요 면적 요즘 같으니까 8에서 10까지 면적 뺀 거죠. 그렇죠? 예, x가 8에서 10까지 면적 뺀다. 그럼 이게 바로 뭐요? 여기 B-A가 바로 뭐요? 10에서 12까지면 요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기억이 하자. 그다음에 probability. 요 놈이 어떤 놈인가 보자. x가 16보다 크게 될 확률은 뭐냐? 16보다 크게 될 확률은 이 전체 반 면적이 0.5죠. 0.5에서 B 뺀 거네. 그건 상식적으로 0.5 빼기 B. 요걸 리언이라 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요? 이 두 개 더한 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probability
그렇죠? x가 10보다는 크고 12보다 적는 거하고 합하기를 프로바빌 x가 16보다 크게 될 확률은 위에 기 얼마요? b-a. 그 밑에 그 0.5 b 하니까 이게 뭐요? 0.5 a가 되네요. 그런 기서 2번이 되겠죠. 찾아라. 이렇게 해서 정기분포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40년, 50년 왔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다 치다 보니까 올해처럼 전번에 과학인가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그 출제위원장이 목 잘리고 그런데 지금 역사상 본고사 있을 때나 수능 있을 때 예비고사 때 수학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자들도 상태가 안 좋고 수학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수학하는 사람 편해요. 어떤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근데 잘 모른다고 모르는 진리를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나이가 20대 초반부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옆에 계속 회개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 많았다고요. 여러분들 저를 그러면 난 엉터리 배운 건 아니고 답은 맞게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있다 했죠. 우리가 이 땅이 정작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갈 천국이 있듯이 수학도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공부하느냐 말이지. 여러분들 짧은 목표로 대학 들어가기 위한 천만이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기 위한 목표하면 여러분들 이 시대는 살기 어려워요. 대학에 가서 이 AI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뭐예요? 다른 과목도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수학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 확률 통계 부분이에요. 삶입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익히면서 이 자체를 익힘보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내용들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 30분 마지막 거 갑니다. 자, 30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느 회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사원의 비율은 전체 3분의 1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합니다. 이 회사의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지를 조사하는 시행 450번. 이건 무슨 시행이에요? 독립시행.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이면 이산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 이건 물론 대학 가면 T 분포, F 분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산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예요. 그러니까 450번 반복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사원수가 165명 이하일 확률을 이 표를 이용하고 하라. 자, 그러면 바로 이 말 자체가 바이노미얼. 그렇죠. 바이노미얼 몇 번? 450회. 그러니까 450명을 조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뽑았을 때 자가용으로 출근할 확률이 얼마요? 3분의 1 of x입니다. 그러면 낸 결론은 뭐예요? 프로바빌 x가 165명.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사원 수가 165명 이하일 확률이란 말이죠. 이 문제, 이 지문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딱 표현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바이노미얼이, 자, 바이노미얼 MP 450의 3분의 1 of x를 노말로 바꿔야 되죠. 노말로 바꾸면 평균이 MP죠. 그럼 얼마? 150 분산 MPQ 3분의 2 되니까 100이지. 100은 뭐요?
10의 제곱 of x면 반드시 노멀 분포가 되면 스탠다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요. 표준 정규 분포란 말은 평균이 제로고, 왜? 이 표 자체가 표준화된 거예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이런 분포 of Z죠. Z 쓰네요. 요 놈이 바로 10분의 표준. 그렇죠. X 마이너스 뭐요? 150이 되는 분포단 말이죠. 이때 probability X가 얼마? 165 이하일 확률은 probability Z하고 요 놈은 이 X 자리에 165 더가죠. 165 빼기 150 10 나누죠. 얼마? 이게 얼마요? 15는 1.5가 됩니다. 1.5보다 적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말고 아이들한테 처음 할 때는 이런 표준화된 정규 분포표가 있어요. 이게 Z단 말이죠. 옛날 우리 70년대 내가 이렇게 하였어요. 이걸 디테일하게. 이 Z는 X-150에 10 나눈 거다. 평균이 제로고 이 함수는 phi Z라요. 여러분 루트 2파이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Z 스퀘어. 이게 이제 우리 미적 공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 놓은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단 말이죠. 근데 이 Z가 뭐예요? 1.5 이하랬지, 그죠? 1.5. 1.5 이하다. 이 면적이다, 이 면적. 그럼 우리가 저 표는 제로에서 Z까지 쭉 없잖아, 그지? 그럼 이거 반 면적이 0.5죠? 그럼 이건 뭐예요? 0.5에다가 더하기 probability. Z가 제로에서 얼마까지? 1.5까지 놓을 확률이다. 그래서 0.5 더하기 1.5 표 있죠? 0.4332, 0.4332 해서 0.9332다. 뭐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했죠? 0.9332 해서 답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그림 그릴 필요 없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드디어 5회 마치고 이제 다음 또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수능 특강 문제도 드디어 5회까지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놀라운 문제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강하는 학생들 한 학생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 보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볼 때 기도하고 수강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수학 풀이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맷돌 수학의 노하우를 수능 해설에 녹이겠습니다. 이제 EBS 수능 문제 물맷돌 스킬로 잡읍시다.